안녕하세요. 뿌리아날개입니다. 저는 시험을 무사히 봤고요. 가채점 결과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무사히 안정권으로 통과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단계별로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끝난 그 날부터 다음 단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나 그렇지만 바빴어요. 강의가 총 53강인데 이거를 열흘 안에 끝내려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다시 또 아침에 눈 뜨면 자기 전까지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냐면 저희가 내일 모레 출국을 합니다. 독일에 들어가요. 그래서 표를 10월에 이미 사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고 공부를 해서 어쨌거나 통과는 했는데 그 다음 단계도 이제 또 욕심이 나잖아요. 최대한 빨리 끝내면 빨리 취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막 촉박해져가지고 굉장히 일정을 지금 타이트하게 짜놨고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시험을 2개를 동시에 볼 예정입니다. 사실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별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붙을 때까지 시험을 볼 거라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바쁜지 여러분이 아셔야 뭘 하고 있구나 안 해도 그러실 테니까, 그죠? 독일에 가기 전까지 이 회계 1을 끝내놓고 이제 독일에 가서는 세무 2급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걔는 또 책이 훨씬 두꺼워요. 훨씬 두껍고 양도 많겠죠? 얘가 더 어려운 거라서 얘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론을 끝내놓고 가려고 해요. 이런 책이 4권이란 말이에요. 이론 책이랑 그다음에 기출문제 2권씩 한 세트 해가지고 4권이에요. 그걸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회계 1은 이론을 여기서 끝내놓고 세무 이론이랑 기출 그리고 회계 기출만 가져가서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독일은 비니 때문에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식구의 절반이 있고 자기 고향도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나 비니의 친구들. 그래서 원래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생각이었고요. 사람마다 뭐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 의리 이런 인간관계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삶에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요, 저는. 행복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독일에 살 때에도 유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매년 한국을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났던 거고 그 덕에 비니도 한국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독일에 들어가는 거죠.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거는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비니한테 약속을 해줬던 부분이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니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근데 비니가 티는 내지 않았어요. 뭐 독일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10월에 비행기표를 끊고 나서부터 카운트다운을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50 며칠 남았다, 40 며칠 남았다. 11월 들어서부터는 정말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제 입장만 생각을 하면 굳이 벌써 독일을 들어가야 되나 여러모로 전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고 싶지만 한국에 들어온 첫 해이고 비니가 너무 또 잘 지내줬고 여기서 그리고 또 겨울방학이 길더라고요 한국은. 그래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비니가 조금 더 크면 이제는 혼자서 보내도 되잖아요. 저는 안 가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일을 시작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데 저는 또 제가 할 일이 있잖아요. 취직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휴가고, 거기에서도 만날 사람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또 시간도 많이 즐겨야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서너 시간씩은 꼭꼭 공부를 해야만 2월 달에 이 2과정을 다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쉽다는 사람들도 많던데, 저는 정말 쉽지 않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냥 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어차피 될 때까지 공부를 해서 시험을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언젠간 합격을 하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합격을 하면 빨리 취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사회생활을 조금만 해보거나 또 이렇게 부모님 곁을 떠나서 살아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만 하는 거 정말 럭셔리한 환경이죠. 공부가 제일 쉽다는 말이 제 입에서 언젠가 나올지 몰랐는데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정말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되게 어렵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국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히고 답답할 때마다 그래도 한국어잖아. 그래, 읽어보면 되지 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비행기 타기 전까지 내일까지 완강을 할 예정이고 그럼 이제 얘는 놓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얘만 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 저희는 아직 짐을 못 샀어요. 네. 좀 부끄럽네요.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이렇게 좀 계획적이고 정돈되고 이러지 못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되게 동경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꼼꼼하고 잘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늘 비행기를 타기 전에 조급하게 짐을 싼다는 거. 단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천천히 짐을 싸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독일에 살 때는 그냥 내가 바쁘니까 사는 게 그러려니 했는데 이 한국에 와서도 항상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촉박한 거를 보면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결론은 아직 짐을 못 샀다는 거. 근데 우리는 내일 모레 출발을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온라인 티켓을 오픈을 했어요. 14시간 15분을 가는 거 아십니까? 직항인데 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경로가 한 2시간 정도 늘어났을 때에도 12시간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14시간 15분으로 떴는데 모르겠어요. 실제 비행 시간도 진짜 그럴지. 비행기를 막상 타면 또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봐야 알겠지만 14시간 15분 찍히는 거 보고 진짜 너무 앞이 깜깜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0대까지만 하더라도 비행기 타는 거 너무 재미있었어요. 처음 탈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기내식도 나오고 막 영화도 계속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막 10시간, 12시간? 장거리 비행 왜 힘들지? 이렇게 재밌는데? 막 이랬는데 이게 딱 31살, 2살을 기점으로 이게 이혼을 하고 나서 체력이 급감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이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딱 31, 2살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비행기 타는 게 점점 버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거리 여행이 조금씩 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잘 안 가고 그리고 예전에는 시차 적응이랄 게 없었어요. 워낙에 잠을 잘 자는 편이라 한국이든 독일이든 시차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35 넘어가니까 자꾸 잠이 안 오고 자꾸 뭐 잠이 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집에 있고 싶은데 비니가 근데 좋아하네요. 장거리 여행한다고 굉장히 지금 들떠 있는 상태고 이게 그래요. 공부가 편하고 좋기는 한데 이게 확실히 40이 다 돼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공부를 시작한 지. 매일 8시간, 10시간 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허벅지가 저리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놀랬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고3 때 뭐 디스크도 터지고 허리 아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어서 그랬는지 그랬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도 학교에 되게 오랜 시간 앉아있잖아요. 공부를 안 해도.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허리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지금 허리하고 이렇게 다리 쪽이 그때 교통사고 났던 데구나. 거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니까 무리가 오는 게 느껴져요. 근데 14시간을 또 타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기에서도 또 할 일이 있어요. 비행기에서는 분계 120선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 회계에서 말하는 차변 대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부 적는 게 있거든요. 이중으로 그거를 분계라고 하는데 그거를 120문제를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비행기 탔을 때 이동할 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풀 계획인데 시간이 아주 넉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독일 따라오시면 이제 매일같이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비싼 비행기표 값 내고 독일까지 와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 K 싱글맘. 뿌리와 날개, Holiday in Deutschland.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홀리데이는 홀리데이인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신다고요. 독일에서 뭐 해야 될지 지금 대충 이동 경로만 정해놓고 뭐 세세한 이거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이. 네, 할 게 너무 많았어서 저는 먹고 사는 게 더 급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하고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참 아들 덕분에 호강합니다, 제가. 전혀 지금 외국을 나갈 형편이 아닌데 외국도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좋게 생각해야죠, 그죠? 그래서 독일 가기 전까지 공부를 마쳐놓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좀 대청소를 할 거예요. 가기 전에 집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짐도 싸야 되고 내일은 장도 좀 봐야 되고요. 목욕은 어제 이미 갔다 왔고 선물도 어제 오늘 쿠팡으로 막 배송시켜가지고 급하게 다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가야 돼요. 저희 엄마는 몸이 약하십니다. 타고나기도 약하시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으시고 암투병도 하셨고 그래서 꾸준히 몸 관리를 해야 되는 분인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사시면서 계속 뭔가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병원을 다니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그래도 예전에 그 암 수술을 했던 곳의 문제라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픈 사람들이 많죠. 어릴 때 한국을 떠났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거를 그럴 때 느낍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아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병원을 그러면은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